먼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중에는요. 우리 축구 팬들의 더위를 싹 잊게 만들었던 소식들이 가득 기다리고 있죠. 바로 동아시안컵 소식인데요. 먼저 치러진 여자 대표팀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국과의 경기였습니다. 부담이 네. 되는 상대였었는데요.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멋진 정선빈 선수의 중거리 슈팅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죠. 이 장면 거의 뭐 더위를 싹 날리는 아주 통쾌한 그런 슈팅이었었는데요. 이 경기 전까지 중국과의 역대 전적은 3승 5무 23패. 1990년 이후 31번의 경기에서 단 3번밖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지난 캐나다 월드컵의 경험이 대표팀에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경기 내용도 압도적이었었고 중국 선수들이 정말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 여자축구 대표팀 중국전 그야말로 띵호화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진 일본전에서도 태극 남자들이 2대1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전반전에 나카지마 에미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가능했었는데 후반전 들어서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후반 9분에 조소연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요.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에 바로 전가을 선수가 20m 장거리 프리킥으로 역전골 그리고 결승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자 월드컵에서 준우승팀이고요. 그전 여자 월드컵 우승팀인데 세계적인 강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입증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특히 일본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극 여전사들의 어떤 저력과 투혼을 아주 잘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히 조소연 선수의 골 세러머니가 저는 가장 인상이 깊어요. 그렇습니다. 심서연 선수가 중국전에서 부상을 당했죠. 네. 정밀 검사를 했는데 십자인대 부상이라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표팀 이 일본전에서의 의지가 대단했었는데요. 조서연 선수가 득점하고 나서 심서연 선수의 유니폼이 4번 유니폼을 들고 심서연 선수에 대한 어떤 그 쾌차를 바라는 그런 셀러브레이션을 보여줬어요. 또 조서연 선수는 득점 이후에 약간 울먹거리는 모습도 있었고 경기 끝난 뒤에 인터뷰에서 심서연 선수에 대한 셀러브레이션 했는데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거의 뭐 인터뷰를 못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좀 울컥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이 안타까운 어떤 심서연 선수의 부상이지만 이런 그 조서연 선수의 셀러브레이션으로 인해서 대표팀의 끈끈함도 느낄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심서연 선수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 2~3번 만나봤는데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또 굉장히 그 아름답잖아요. 네. 굉장히 그 이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이쁜 얼굴로 뛰는 모습을 경기장에서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 북한만 이기면 우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북한도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북한이 쾌조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팀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긴 해요. 그리고 북한이 또 북한 여자 축구가 또 강한 편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중국도 깼고 일본에게도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경기 내용도 매우 좋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경기 굉장히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중일이 함께하는 동아시안컵에서 다른 남자 축구 대표팀이 아닌 여자 축구 대표팀이 우승을 한다. 그거는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공격력이 정말 무섭습니다. 네. 워낙에 공수 전환이 빠른 팀이고 체력적으로 준비가 잘 된 팀인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본전에서 4골을 넣으면서 4대2로 승리를 거뒀고요. 그 중국전에서는 3골을 넣으면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주시할 점은 매 경기 2골씩을 실점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격이 힘을 발휘한다면 북한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공격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라은심, 리혜경, 위정심을 앞세운 이 공격력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수비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경기가 펼쳐지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역시 동아시안컵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남자 대표팀도요. 여자 대표팀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을 차례대로 상대했죠. 네, 중국전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2일에 펼쳐진 중국전에서 우리가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결국은 김승대 선수가 전반 44분에 그리고 이종호 선수가 후반 12분에 연속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2대0이란 스코어보다도 경기 내용이 더 완벽했습니다. 볼 점유율, 슈팅 숫자, 그리고 기회 창출 모든 면에서 중국을 압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팬들은 공안증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 중국이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결국은 체력적인 측면, 전술적인 측면, 조직력적인 측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압도하는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전이 연속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전에서는 아쉽게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전반에 이제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우리가 먼저 앞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동점골을 얻어 맞으면서 1대1 무승부가 됐습니다. 이 경기 내용은 사실 중국전과 비교했을 때는 답답한 경기 내용이었었다. 슈트리케 감독이 선발 명단 8명을 교체하면서 다양한 전술을 시도했었는데 하나도 먹혀들지 않으면서 중국전을 보고 나서 기대했던 팬들에게 좀 실망감을 안겨준 경기였었거든요. 물론 이제 혹자들은 슈트리케 감독이 시험하는 무대였다. 거를 선수는 거르고 또 다양한 어떤 선수들을 사용해 보면서 뭔가 좀 경험을 쌓게 하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평가는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한일전이었기 때문에 중국전과 마찬가지로 좀 완벽한 베스트 11을 구축해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또 이번 경기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중국 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많이 성장을 했지만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워낙에 이번에는 중국 대표팀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 팬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한국 대표팀,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해외 리그에서 뛰는 주축 선수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다 이번 동아시안컵에서는 제외가 된 상태고 네. 그러다 보면은 중국은 100% 전력을 거의 가동할 수 있는 상태인데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60%의 전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홈에서 펼쳐지는 동아시안컵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슈퍼리그가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워서 지금 계속해서 타 리그의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이제 리그의 수준을 높이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긍정적으로 대표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했었는데 네. 역시 이제 대표팀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결국은 중국 대표팀이 그동안 힘과 높이 좀 거친 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의 경기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 다만 이제 북한과의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네. 역시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슈퍼리그가 워낙 좋은 선수들을 비싼 값에 사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국에 대해서가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중국 대표팀만 구성을 했을 때는 아직 부족함이 있고요. 하지만 네. 경기는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그 중국 리그가 성장을 하고 있고 어린 선수들을 잘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 이후부터는 정말 우리보다는 좀 앞서 있는 축구를 구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고 중국 축구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조별리그 수준이 좀 아래인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잘해주다가 8강에 올라가서 호주에게 박살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팀들과 경기했을 때는 중국 축구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물론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우리 대표팀이 승리를 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이번에 광복 70주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전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아쉽게 무승부에 그쳤죠. 슈트리케 감독이 약간 포커스를 좀 잘못 맞춘 게 아닌가. 북한전에 이제 포커스를 이제 맞출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표팀이 중국 우한으로 떠나기 전에 연평해전을 보고 갔단 말이에요, 단체로. 네. 암사를 보고 갔어야 됐었는데 그러면 일본전에서 이제 통쾌한 승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농담입니다만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려고 했어요. 네, 저는 이러다가 이제 불가능한 임무까지 얘기할까봐. 네.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게 동아시안컵이 3경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주력으로 생각한 선수들을 1차전 중국전에 넣고 그러면은 마지막 경기 북한전에도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경기가 한일전이에요. 한일전은 뭐 여러분이 다 인정하다시피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축구 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일전 승리보다는 슈트리케 감독은 전체적으로 젊은 선수들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동아시아컵 내내 선수들을 운영하면서 꾸준한 성적을 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축구 팬들은 또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한일전을 네. 이제 앞으로 했을 때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국전에서의 선발 명단 11명이 있었을 때 네. 일본전에서 많은 선수를 교체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전반전에 선수들이 부진하거나 베스트 11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는
기존에 잘했던 선수들 이종호라든지 김승대라든지 이재성 선수 투입했습니다만 좀 더 빠르게 교체 투입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너무 아직 고집스럽게 90분 내내 선수들을 테스트하면서 좀 답답한 경기력이 길게 이어졌었고요. 네. 이재성 선수 투입되니까 경기 내용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험하는 건 좋지만 승리도 같이 실리도 챙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자 대표팀이 이 일본전에서 네. 이겼을 때 정말 어렵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여자 대표팀 같다고 뭐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총출동시켜서 베스트 때리면 총출동시켰잖아요. 이게 우리의 최대의 힘이에요. 근데 이번 한일전에서는 최대의 힘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그 힘을 다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에 제가 불만이 있다는 거죠. 네. 네, 이것은 그 원더풀 K리그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주연 해설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대한민국 국민 80%의 공식적인 입장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북한과의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우승의 향방이 결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남녀 대표팀 모두 다 이제 네. 북한전이 우승을 결정짓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뭐 대표팀 걱정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물론 일본전에 많은 선수가 새롭게 들어감으로써 경기 내용은 안 좋았습니다만 덕분에 또 다르게 많은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완벽한 컨디션으로 이번 북한전에 나설 것 같고 네. 중국전만큼의 어떤 경기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힘과 높이에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국전 힘과 힘의 대결에서는 밀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0대2로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상 우리가 앞서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전력에서도 우리가 우위에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박강윤 선수를 비롯해서 정대세, 양용기, 차종혁 같은 주축 선수들을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 대신 공격 쪽에서는 장신 스트라이커 박현희 선수의 활약이 좋고요. 수비 쪽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명국 골키퍼의 활약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워낙에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북한전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뜨거운 날씨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안컵입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잘 싸워서 유종의미 거두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이 남녀 대표팀 동반 우승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